안녕하세요. 대한체육회 선수진로교육 학부모 교육을 맡은 강사 임다연입니다. 저 역시 7살에 처음 운동을 시작했고 학생 선수 시절을 거쳐 지금까지 운동선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서 틈틈이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미래 나의 삶을 위해 조금씩 준비해온 덕택에 이렇게 부모님들 앞에서 학생 선수의 진로에 관한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부모님들에게 뭔가를 가르쳐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다기보다는 저에게도 어린 시절부터 누구보다 열렬히 지지해준 부모님이 있었고 저 또한 고달픈 학생 선수 시절을 겪었으며 지금은 어린 학생 선수를 지도하는 감독으로서 학생 선수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관한 저의 생각과 그리고 경험을 저와 같은 학생 선수를 두신 부모님들과 공유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면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학생 운동선수에게 학부모란 어떤 존재일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은 어떤 의미일까요? 운동선수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겪는 여러분의 고충은 만만치 않습니다. 운동선수 부모님으로 산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렵고 또 고달픈 일일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경쟁이 심한 나라에서 늘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야 하는 운동선수의 부모로 살아가는 것은 자녀들을 위한 엄청난 희생을 늘 감내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스포츠 선수의 부모님들은 일반 학부모들보다 스포츠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겪는 고충이 있습니다. 먼저 치열하고 지속적인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구조, 불의의 부상, 또 슬럼프 등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한순간에 꿈을 이룰 수 있는 구조. 국가대표, 프로선수, 올림픽 메달이라는 너무나 좁은 성공의 문. 이러한 환경 속에 살아가는 운동선수 학부모님에게 자녀의 진로를 이야기하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 내 아이가 손해를 보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지? 그리고 스포츠 선수로 성공하기가 얼마나 치열한데. 현실적으로 공부 병행 운운하면서 애를 키울 수 있나? 다른 부모들도 자식 진로를 위해 저렇게 올인하는데 나라고 자식을 위해 안 할 수 없지. 그런데 이런 구조 속에서 과연 평범한 학부모가 될 수 있을까요? 이런 부모의 희생을 자녀들 또한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인지 운동선수들의 성공 원인을 묻는 질문에는 늘 부모님의 헌신을 빠지지 않고 언급합니다. 부모님의 응원과 격려, 헌신과 사랑 덕분에 운동선수로서 성공할 수 있었다는 인터뷰 내용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흥미로운 연구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2019년 스포츠윤리연구소 주관으로 전국의 초, 중, 고등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청소년 정직지수 조사 결과를 살펴볼까요? 10억이 생긴다면 범죄를 저지르고 1년간 감옥에 가도 괜찮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초등학생 선수들은 약 9%만이 괜찮다라고 답했습니다. 중학교 선수는 그보다 조금 더 높은 수치인 37%가 괜찮다고 했고 고등학생 선수는 70% 가까이 괜찮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점점 현실에 젖어드는 것 같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학생 선수들에게 다시 한번 해보았는데요. 다만 질문 후에 부모님이 기뻐하실지 생각해보세요 라는 단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 결과 초등학생 선수는 9%의 수치에서 훨씬 줄어들어 3%만이 괜찮다고 답했고 중학생은 37%에서 11%로 고등학생 선수는 68%에서 19%로 괜찮다라는 답변이 크게 줄었습니다. 이렇게 같은 질문이지만 단지 부모님이라는 단어만 넣었을 뿐인데 또 부모님이 기뻐하실지 생각해보라는 한마디에 그들의 미래에 대한 생각을 바꿔버렸습니다. 실제로 중학생 선수 300명을 대상으로 나에게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한 결과 설문 대상자의 절반이 넘는 59%는 부모님을 꼽았습니다. 뒤를 이어 코치님, 선후배, 친구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학생 선수들에게 부모님은 엄청난 영향을 가진 존재임을 알 수 있는 설문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강의 시작 때 드렸던 학생 선수에게 학부모란? 이 질문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학부모에게 학생 운동선수란? 즉, 여러분에게 자녀들은 어떤 의미인가요? 과연 우리는 우리 아이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여기 흥미로운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학생 선수들에게 왜 운동선수가 되고 싶은지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운동이 즐겁고 재미있기 때문에 라고 초등학생 선수들의 무려 91%가 대답을 했습니다. 중학생 선수는 64%가 운동이 즐겁고 재미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했고 고등학생 선수는 단 39%만이 운동이 즐겁고 재미있어서 라고 대답했습니다. 즉, 이 수치는 즐겁고 재미있어서 시작한 운동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 즐거움과 재미를 잃어가고 있다는 뜻일 겁니다.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네, 영상 잘 보셨나요? 아무래도 이런 일상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니까 학생 선수들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운동이 마냥 재미있게만 느껴지진 않는 것 같습니다. 학생 선수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학생 선수는 이렇게 학생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선수로서의 역할, 이 두 가지 역할을 가졌기 때문에 더 많은 고민과 더 많은 과제들에 직면합니다. 또한 그 두 가지 역할에 대해서 잘 해낼 것을 또 때로는 강요받기도 하고 또 잘 해낼 것이라 주변 사람들의 많은 기대도 받고 있기에 이렇게 학생 선수가 짊어지는 부담감과 압박감 또한 상당합니다. 결국 학생 선수들은 또래 다른 친구들에 비해 더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대학 운동선수들에게 무엇이 가장 고민이 되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이들의 걱정거리는 당연히 경기력이나 경기 결과를 가장 많이 고민할 것 같았지만 시합 걱정은 26%에 그쳤습니다. 훈련 걱정은 22%, 교우 관계는 7%였습니다. 대학 운동선수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거리는 바로 45%를 차지한 진로. 즉, 앞으로 무엇을 하고 살까에 대한 학생 선수들이 가장 큰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대학 운동선수 대다수가 무직이라는 기사, 그리고 졸업 후 평균 취업률이 턱없이 모자란다는 기사 등 이러한 현실은 많은 언론 매체에서도 제기되었습니다.
실제로 은퇴 선수를 대상으로 그들이 운동선수로서 은퇴를 하고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조사한 데이터가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무려 71%가 안정된 직장을 갖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께 간단한 퀴즈 하나 드릴게요. 운동선수의 평균 은퇴 나이는 과연 몇 살일까요? 정답은 23.8세입니다. 종목의 특성상 은퇴가 느린 종목도 있고 또 빠른 종목도 있지만 평균 이 정도라고 하네요. 그럼 한국 사람의 평균 수명은 몇 살일까요? 정답은 82.6세입니다. 이 말은 결국 여러분의 자녀는 운동선수로서의 삶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일반인으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의 은퇴 후의 삶, 즉 미래의 인생에 대한 준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앞서 보았듯 학생 선수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여러분, 학부모님들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의 자녀에게 가장 큰 고민거리인 진로 문제,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를 위해 절실히 필요한 진로 준비에 부모님들의 역할이 누구보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자녀의 미래 삶을 위한 학부모로서의 전략과 바람직한 역할에 대해 설명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일단 첫 번째, 학생 선수 스스로가 진로에 대해 고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됩니다.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대다수의 학생 선수들은 손흥민, 김연아처럼 이렇게 훌륭한 스포츠 선수를 롤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내 아이가 이런 손흥민, 김연아처럼 될 수 있는 확률은 과연 몇 %일까요?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대한민국에서 운동선수로 등록된 사람은 몇 명일까요? 2019년 대한체육회 등록선수 기준 13만 8,521명입니다. 그렇다면 이 13만 8,521명 중 실업팀 또는 프로 선수가 될 수 있는 확률은 과연 몇 %일까요? 매년 조금씩 바뀌지만 2019년 기준으로 약 1.9%라고 합니다. 이들 중에서 또 손흥민, 김연아 같은 스포츠 스타가 될 확률은 훨씬 더 적겠죠? 물론 내 아이가 1%도 안 되는 이 확률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99%의 확률에 포함될 수 있는 대비가 어찌 보면 더 현명한 전략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적은 확률 속에서 내 아이가 살아남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말해, 진정으로 내 아이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줘야 할까요?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실제로 학생 선수로 활동했다가 중도에 운동을 그만두게 된 선수들입니다. 이 선수들이 운동을 그만둔 이유는 다양했는데요.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오랜 시간 해오던 이 운동을 그만두고 난 후 이들이 가장 힘들었던 건 영상 속에 나온 것처럼 내가 그만두고 뭘 해야 할지 모를 불안감, 내가 다른 걸 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 주위에서 그래서 너 이제 뭐 할 건데? 라는 얘기랑 자기 종목의 운동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따라서 부모로서 내 아이가 먼 훗날 은퇴 후 이런 고통을 겪지 않도록 진로에 대해 스스로 그리고 조금 더 일찍, 조금 더 많이 고민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을 만들어주고 조언해줘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전략입니다. 학생 선수의 자아 통제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이 강의 앞부분에서 운동선수의 일상에 관한 영상을 봤는데요. 이렇게 학생 선수들은 늘 바쁘게 반복되는 일상을 매일매일 참으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 길을 걸어온 선배로서 이렇게 돌아보면 정말 쉽지 않았던, 때로는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학생 선수들은 늘 참는 것과 인내하는 삶 속에 이렇게 갇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생 선수들은 인내심이 강할까요? 미국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대학교 연구팀에서 참을성에 대해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학생 선수들을 A그룹과 B그룹 두 집단으로 이렇게 나눠서 엄청 웃긴 코미디 영상을 학생들에게 6분간 틀어주고 이 A그룹에는 마음껏 자유롭게 웃으라고 지시하고 B그룹에는 웃음을 참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참가한 A그룹의 사람들과 이 B그룹의 사람들 중 어떤 그룹이 인내심이 더 높게 나타났을까요? 아무래도 자신을 억제했던 이 B그룹일까요? 이들의 인내심을 악력기를 이렇게 누르고 버티는 시간으로 측정해 보았습니다. 악력기를 주면서 학생들에게 손으로 힘껏 누르고 버티라고 해보았는데요. 이 측정 결과를 확인해 보니 예상과 다르게 웃음을 억제하려고 노력했던 이 B그룹의 사람들보다 자신이 웃고 싶은 대로 마음껏 웃도록 했던 A그룹의 인내심이 약 20%나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웃음이 아니라 먹고 싶은 것에 억제했던 실험에서도 똑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A그룹의 학생들이 모여있는 강의실 앞에 맛있는 초콜릿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학생들에게는 먹고 싶은 만큼 마음껏 가져가서 먹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B그룹의 학생들에게는 테이블 위에 놓인 초콜릿에 절대 손대지 말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인내심을 측정했는데 마찬가지로 이 A그룹의 학생들의 인내심이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이유가 뭘까요? 연구팀의 결론은 많은 통제와 이 억압을 받으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이는 곧 자아 고갈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이 자아 고갈이란 어떤 통제에 참고 버티기 위해 인내력과 자제력을 다 써버리고 내가 정말 진작 이렇게 자제력을 발휘해야 할 곳에는 내가 참았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며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통제와 억압에 대한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자기 자신을 닳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자아 고갈이 결국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자아 통제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학생 선수들에게 이런 자아 통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즉, 학생 선수들의 자아 고갈을 막기 위해서는 늘 통제되고 반복되는 삶 속에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사실 많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런 억압과 통제에 대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는 주로 이렇게 운동을 합니다. 운동을 통해서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죠. 하지만 운동 때문에
즉, 이렇게 반복되는 운동 스케줄과 통제된 생활에 의해 스트레스를 계속해서 받는 학생 선수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연 무엇으로 이 스트레스를 해소해야 할까요? 운동 외에 다른 취미 생활을 통해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해소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운동 외에 다른 여러 가지 활동들을 배우거나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어릴 적부터 제공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는 경기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추천 전략입니다. 항상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포괄적인 목표가 아닌 아주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도록 해줘야 합니다. 학생 선수 미래의 삶에 대해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주는 연구를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미국 오클라호마 주립대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가 있습니다. 내가 졸업 후에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학교를 졸업하고 인생을 즐기겠다는 것 외에 별다른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학생이 84%. 목표는 있지만 이렇게 종이에 기록하지는 못할 정도의 구체적이지 못한 이런 실천 계획을 응답한 학생이 13%. 뚜렷한 목표와 실천 계획을 종이에 기록한 학생이 3%였습니다. 당시 조사에 응했던 이 신입생을 10년 후에 다시 추적하여 심층 인터뷰를 진행해 보니 아주 놀라운 결과가 발견되었습니다. 목표가 있었던 13%의 그룹은 이 별다른 목표가 없다던 이 84%의 그룹보다 약 2배가 높은 그런 수입을 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이고 뚜렷한 목표가 있었던 이 3%의 그룹은 나머지 97%의 그룹보다 약 10배의 수입을 벌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단지 구체적인 목표가 있고 없고의 차이일 뿐인데 학생들의 미래에는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라는 연구 결과였습니다. 학생 선수의 미래에 대해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과 세우지 않는 것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진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이는 대부분의 성공한 운동선수 사례에서도 발견되는 특징이기도 하죠. 따라서 학생 선수들이 스스로 인생에 대해 구체적인 목표를 세울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께서 지도해 주신다면 자녀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학생 선수,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 인생을 위한 학부모님들의 전략 3가지를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스스로 진로에 대해 고민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아 통제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이 3가지 전략은 여기 서 있는 학생 선수였던 저에게는 제 인생을 바꿔주었던 전략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학습하신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